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종목 분석 들어갈 건데, 일단 3%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정말 김칫국을 너무 거하게 마셔서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이 텐션을 낮추고 진지하게 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평소에 올리던 영상 개수보다 훨씬 더 적은 영상이 우리 채널에 올라왔죠. 그만큼 삼성전자에 조금 더 몰두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은 튼튼하게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3%의 하락이 나왔지만 외인들이 매도했고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하고 이런 구간 때문이 아닙니다. 외인들은 최근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많은 물량을 받아줬고 상방에 대한 추세가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가 계속해서 이 이란에 레바논을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란이 뭘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뭐라고 이야기할지도 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구간들까지 제가 전부 다 좀 대비를 해왔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방향성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잘 올라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진짜 보여줬던 부분들, 삼성전자는 어떤 종목입니까?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항상 이겨냈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종목이죠.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많이 좀 혼란을 가지신 게 외인들은 받아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던 게 뭐예요? 외인들을 매수세요. 외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너무 불안해요. 이거 더 담아도 되는 걸까요? 지금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외인들은 실제로 물량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3%나 빠졌을까요? 기관의 대량 투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대량 투매 물량 1,300만 주의 충격적인 물량이 기관들이 팔고 싶어서 판 걸까요? 기관들의 물량이 아니라 어떤 물량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은행에 1,500만 주가 찍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창구에서 이게 은행에 1,500만 주가 오늘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종목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못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물량이 나온 이유는 홍라이 여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3.1조 원어치를 매각한 거예요. 1,500만 주를 매각을 한 거예요. 왜? 상속세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블록딜 물량이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만 주가 풀렸다라고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량들 오늘 기관들의 순 매수세만 그럼 따지면은 저 1,500만 주의 블록딜을 제외하면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200만 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은 기관, 개인 그리고 이 외인까지 싹 다 물량을 받아준 날이에요. 사실 제가 어제 김칫국을 마셨지만 솔직히 오늘 오를 수밖에 없는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좀 억울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이 저를 좀 미워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주님들이 또 하필 어저께 4만 명이 넘는 주주님들이 보셔서 저도 좀 쪽팔리긴 한데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변명 없이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몇 가지 더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500만 주 이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이란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이 무슨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 내일 금요일 날 시초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시초에 꺾이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다시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좀 이어서 나가볼게요. 항공모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실제로 이란으로 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왜 가고 있냐? 전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그게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져왔던 전략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란이랑 이 최후 통첩을 이란이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휴전 협정이 이뤄졌죠.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너네 이번에 최후 통첩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이번에 이전과는 다를 거야. 훨씬 더 강한 화력으로 밀어붙이겠다. 너네 인프라 다 박살 내놓겠다. 재건 못할 정도로 박살을 내놓겠다. 얘기하니까 이란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지만 미국이 저렇게 요청을 하니 애걸복걸하니 우리가 좀 휴전을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는 거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휴전 협정이 이뤄졌죠. 그러면 항공모함을 왜 보내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전략을 선택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달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간 선거 남아있는 입장에서 지금 전쟁 더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월 초반에서 중순중으로 전쟁 끝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을 보내서 명확하게 이전과는 다른 군사력을 보여줄 거고 무력으로 진압하기 전에 이란의 이 항복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아마 종전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란이 지금 사실 현 상황에서 항복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란이 항복을 하진 않을 것 같고 합의를 하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남은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지지율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쟁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원래 이 전쟁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하자 계속 압박을 넣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 지지율이 박살이 나 있었어요. 일단은 이 총리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집권을 더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왜? 명분이 생기거든. 이란이랑 전쟁을 해서 원래 적대 국가였으니까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받았었어요. 원래 레바논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계속 레바논 이슈가 있죠. 레바논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그 이후로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만 휴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전이나 휴전을. 다만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미뤄졌던 거고. 근데 지금 이 네타냐후는 뭐 하고 싶다? 전쟁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양반 같은 경우 지금 어때요? 지지율 또 박살나고 있어요. 처음에 며칠 내에 전쟁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하고 미국한테도 얘기해서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건데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더 공격해야 된다. 더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협상 자리에서 빼버린 거야. 이 사람을 빼고. 그러고 나서 협상을 끝내고 나서 통보를 한 거죠. 네타냐후한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네타냐후가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쟁에 대해 이 완전히 종전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의 흐름은 어때요? 사실상 휴전, 종전에 가까운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최근에 정말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2월 달까지도 나오지 않았던 움직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그 이상 만에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주가 위치가 어때요? 사실상 고점이거든. 얘네가 던졌던 구간들은 이보다 더 낮은 금액대여서 더 낮은 주가에서 정리를 해왔지만 주가가 더 올라온 상황에서도 1,000만 주를 담아줬어요. 오늘. 무슨 뜻이요?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밸류가 죽지 않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자, HBM 그리고 또 뭐였죠? 파운드리.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제외하고 이번에 51조를 50 몇 조였죠? 51조였죠? 51조의 실적, 이 영업이익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41조 원이 디램이었어요, 여러분들. 파운드리와 HBM을 뺀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네 영업이익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파운드리, 자 TSMC가 전 세계 1위, 이나노 공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TSMC 같은 경우 28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찼어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수주들이 어디로 올 수 있다? 세계 2위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HBM에 대한 부분들. HBM도 마찬가지. 시장이 회복하면서 수주 물량들은 점점 늘어날
늘어날 겁니다. 디램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반영됐어요, 주가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 반영 안 됐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밸류 자체는 삼성전자의 밸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의 하락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과 내일이 정말 마지막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김칫국을 또 마시네, 얘 또 그러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삼성전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반등에 대한 신호 잡아드린 거 누구였습니까?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이 신호 잡아드리고 이 결과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욕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저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많은 비중을 실어 놓은 게 라운드 피겨가 아니었어요. 자, 라운드 피겨 20만 원 선이 아니라 19만 원 선에 많은 비중이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운드 피겨 선에다가 이 구간에 뭘 하고 있다?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보면은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몇 퍼센트? 8.5%였어요. 근데 오늘자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여기에만 3%대의 비중이 실렸어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오늘만. 오늘 주가가 빠졌죠. 오늘 3% 하락이 나왔죠. 근데 라운드 피겨 20만 원 선에는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장악해 놓고 명확한 매물대를 형성해 놓은 다음에 이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주님들 영상을 촬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주님들한테 김칫국을 마시게 했던 그 원인이죠. 지금 야간 선물에서 추가적으로 1% 정도 더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한 영향, 우리가 항상 미 증시는 매번 바뀌어요. 이 추세가 너무 강하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1%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향이 정말 미증시가 좀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내일 시초가의 주가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매도를 하는 도망치는 상황을 잡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단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비중을 더 담거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도움을 드리겠죠. 근데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왜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공매도에 대한 비중 계속 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사실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6% 후반, 6% 후반, 그리고 3%, 뭐 2%, 꾸준히 4%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쌓여왔습니다. 오늘까지도. 근데 어때요? 상환 물량 자체는 엄청나게 많다? 아니요. 이제 막 상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외인들이 받아주고 개인들이 받아주고 기관이 받아주는 상황에서 공매도 수급까지 받쳐주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쇼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 한 번씩 봤던 삼성전자의 장대 양봉, 주가를 장악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면서 끌어올리는 그 수급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구간에 우리는 포착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무조건 얼마에 정리시켜 드리겠다, 무조건 얼마까지 갑니다,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을 드릴 거고, 내가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이런 요청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도움 드릴 거니까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주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들을,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렇게 살아남은 지 정말 오랜 시간이 됐지만 우리 주주님들한테 그 노하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노하우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명확한 방향성, 명확한 목표 주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몰라요.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명확하게 어디 있겠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방향성 자체는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거고 장중에 나오는 신호들을 포착해 드릴 거예요. 이 신호가 뭐예요? 매일매일 잡아야 되는 우리의 숙제이지만 이 신호를 잡았을 때 우리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이 원단위의 타점과 신호, 우리 주주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 도움을 드릴 거니까 요청이라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에 100% 없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지만 주식의 100%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가 10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물 하나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걔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는데 세력들의 힘이 강하거나 세력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죠. 그 연결점이 CES였고,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써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리고 상승이 나왔는데, 이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집중받기가 좋겠죠. 수급이 붙이기가 용이한 종목이니까. 왜? 개미털기라는 불필요한 구간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급이 붙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있잖아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